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 이 씨는 3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1살 연하인 남편은 큰 키에 유쾌한 성격까지 이 씨의 이상형에 가까웠는데요.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남편은 이 씨의 재력을 믿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는 온종일 집에서 빈둥거렸고 재취업을 해도 석 달을 못 가 또다시 사직서를 냈는데요. 그러던 중 이 씨는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치열한 소송 끝에 재판이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이 씨는 그만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됐는데요. 그러자 남편은 이 씨가 남긴 수십억 유산에 관심을 보입니다. 과연 바람을 피운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 중 숨진 아내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사건 상담실에서는 이 남편의 외도로 이혼에 이르게 된 30대 부부의 사연인데 그 내용을 보면 또 이런 일도 다 있구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일단 사연을부터 소개를 해보죠. 네, 3년 전에 결혼을 한 30대 부부가 있습니다. 이 오늘 사례자는요, 이 아내 측의 언니예요. 아내의 언니인데 이 아내가 된 여성, 3년 전에 결혼한 여성이 사실은 굉장히 수완이 좋고 스마트한 젊은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 20대에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을 해서요. 꽤 돈을 벌기 시작을 했어요. 또 번 돈을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이미 20대에 한 10억대 자산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겠다라고 신랑감을 가족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1살 연하의 남성이었어요. 그런데 키도 크고 아주 서글서글한 인상에 아마 신부 쪽의 가족들도 좋아한 모양입니다. 결혼 좋다 그랬고 다만 이 언니만 내 동생이 좀 손해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뭐 본인이 좋다는데야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이 1살 연하의 남편감은 아직 젊잖아요. 경제적 기반을 뭐 부인에 비해서 잡지 못해서 사실 이 부인, 아내가 이미 소유하고 살고 있던 집에 합쳐져서 함께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네, 결혼 지금 얘기한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실제 이제 좋아요. 결혼하고 나서 결혼 생활 자체는 순탄치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아마 여동생은 사업으로 돈을 꽤 잘 네. 버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돈을 잘 벌어도 아내 입장에서는 힘들고 그럴 때 또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남편 아니겠어요? 남편한테 좀 기대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그 정도 틀이 아니었던 거예요. 속된 말로 철이 없는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그 자기 아내죠. 그 아내의 수입 이걸 딱 보더니 일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예. 바로 직장 때려치웁니다. 아, 그리고는 뭐 직장을 뭐 얻어도 몇 달 간 다음에 힘들다고 치우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라든지 용돈 이런 것도 전부 다 이 아내가 전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동생 입장에서는 화나죠. 자기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살려고 그러는데 남편은 뭐 직장이라고 잡으면 석 달 있다가 그만두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잔소리를 좀 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 나를 무시하냐. 뭐 이러면서 그 갈등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내의 재력을 믿고 이제 퇴사하고 그렇죠. 남편이 이제 놀러 다닌 거예요, 한마디로요. 예. 그랬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사연 보내주신 그 사례자 언니가 여동생으로부터 이제 심각한 얘기를 듣는데, 그러니까 여동생 남편이 새로운 어떤 여성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동안에도 여동생은 뭐 남편한테 기댈 수가 없으니까 힘들 때마다 이제 언니에게 종종 전화를 걸어서 뭐 남편 흉도 보고 속상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상담도 하고 이렇게 언니하고 통화를 자주 했던 모양이에요. 또 전화가 왔어요. 언니는 또 이제 그런 하소연 하려나 보다 그랬는데 이번 하소연은 내용이 다릅니다. 언니, 내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 언니도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지금 3년째 이제 결혼 생활이라서 뭐 만으로 2년 이제 채 언니 입장에서 신혼부부인 거죠. 게다가 이제 아이도 없으니까 둘이 알콩달콩 얼마나 재미있게 살 신혼부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남편이라는 사람이 다른 여자 만난다. 게다가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인이 벌어오는 돈 다 자기 동생 열심히 일하면 그 돈 가지고 빈둥빈둥 놀고 그랬던 사람인데 다른 여자 만난다고 하니까 언니도 당연히 화가 났겠죠. 동생은 언니 내가 신뢰가 깨져서 도저히 남편하고 못 살 것 같아 라고 이제 언니한테 이야기를 했고 언니도 네가 알아서 해라. 별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별거를 한 것까지 그래 허락을 했는데 이 언니 입장에서도 도저히 동생을 아끼는 마음에 이제 화가 너무 나고 결국 동생이
이혼을 하겠다고 하고 언니도 일단 거기까지 수긍을 했습니다. 네. 문제는 남자 쪽에서 이혼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 아내는 당연히 위책도 남편에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위자료 뭐 여러 가지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겠다라고 이혼 소송을 했는데 남편 측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 생활한 이제 채 3년이 안 된 시점에서 이제 이혼의 위기가 왔고 이제 아내 측에서는 여동생이죠. 적극적으로 이혼을 하는데 이혼과 관련해서 이제 남편은 이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재판 이혼 재판과 관련해서 이제 선고가 일주일이 채 안 남겨놓은 네. 시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하나 아주 발생해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제 살해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제부 남편은 난 이혼 못하겠다. 네. 그런데 이제 여동생, 동생, 이 아내는 이혼하겠다. 소송으로 갔는데 재산 분할의 내용이 별로 없어요. 3년 정도 이제 결혼 생활했고 혼수 다 이 아내가 장만, 생활비도 다 아내가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제부도 양심은 있었는지 적극적으로 이제 재산 분할 요구를 하지 않으면서 이혼 소송은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건 뭐냐면 외도를 남편이 했으니까 위자료를 얼마 정도 판결받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혼 판결이 마지막 재판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이 여동생은 사실은 터널 끝을 예. 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인생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빗길에 교통사고가 나면서 아이고. 여동생이 사망한 거예요. 예. 이때 제부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전 이게 더 끔찍한 것 같은데요. 예. 가족들에게는 자, 재산을 나눠야죠. 제가 상속 받아야죠. 라는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언니는 분통이 터지죠. 그쵸. 뭐냐면 도저히 재산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네, 갖고 맞죠. 있고, 그런데 남편은 아니 지금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남편이라는 거죠. 이혼하지도 않았는데 아내의 사망에 따라서 재산 상속의 권한은 나에게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생각이 들겠죠. 동생이 일하고 오다가 빗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거잖아요. 남편 제대로 만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 테고 지금 각종 그 남편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있는데 정작 그 남자라는 사람이 와서 자, 상속 문제 논의해야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언니 억장이 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언니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지금 일단 첫 번째 내 동생 죽은 동생 이름 자체를 네 입에 올리지 마라라고 화를 내면서 이미 이혼 소송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너희들은 부부관계가 아니다. 어디서 네가 지금 돈을 받아갈 생각을 하느냐. 재산 상속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 언니의 입장이고요. 남편은 뻔뻔합니다. 이혼 소송인 거 맞아요. 하지만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니까 제가 법적인 남편이죠. 아내가 수십억 유산에 있는데 그 상속받을 권리는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일단 언니뿐만 아니라 이 여성 측 부모님들도 쓰러질 지경입니다. 예. 빈손으로 와서 동생 집에 얹혀 살았죠. 생활비 용돈 가지고 다른 여자 만났죠. 지금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거죠. 네, 오늘 그 사연 보내주신 그 여동생을 대신해서 이제 여동생은 이미 이제 교통사고로 숨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이제 고민이 있는데 언니의 궁금증을 좀 간략히 저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동생이 이혼 소송 중 사망했는데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망한 동생 대신 이혼과 유자료 청구 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동생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네.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우리나라 이제 민법의 규정을 기초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 이혼 소송이 거의 마무리 단계였고 판결 선고만 남기고 있었고 이혼도 양자 동의했고, 그렇다면 아마 일견 지금 시청자분들은 감히 지금 저 남편이 유산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텐데 있습니다. 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배우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재산을 남겨진 재산이 부동산 예금 합해서 무려 15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아이는 없고 그리고 부모님은 모두 다 생존해 계시니까 이런 경우에 법정 상속분을 따지면 부모님은 각각 1대 1대 배우자는 1.5입니다. 배우자가 좀 더 많이 주기 때문에 15억이면 대략 뭐 4억 몇천, 4억 몇천을 부모님이 갖고 이 남편이 6억 원 이상의 돈을 상속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예. 뭐 사망 당시에 별거하고 있었다, 이혼 소송 마무리 단계다 이런 것은 상속을 판단할 때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상속 권한이 분명히 남편에게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 이혼과 관련해서 유책 배우자가 남편이다. 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상속의 권한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오늘 상담하신 분은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혼 청구는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 이혼할 대상자가 지금 없고
이혼은 그 전속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의미가 없고, 근데 문제는 위자료 부분이 위자료가 이게 밖으로 드러나서 지금 사건처럼 결심하고 재판만 남가져 있다 이러면 위자료 청구는 수개를 가능합니다. 다만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위자료의 일정 부분 지금 1.5배 정도는 남편이 또 이게 받게 되거든요. 만약에 재판이 뭐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 때문에 재판을 실제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일단 저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니 이 정도 상황이면 우리나라 민법에 보면 상속 결격 사유가 있어요. 예, 예. 이 정도면 상속 결격이 그러니까, 아닐까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상속 결격 사유는 대부분 상속받을 다른 상속인을 죽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굉장히 심하게 다치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유언을 위조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외도는 없습니다. 예. 외도나 별거는 상속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은 받을 수 있고요. 이제 위자료 관련해서 지금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해서 드리면 원래 이혼 소송은 당사자가 죽으면 이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그렇죠. 소송은 당연히 네. 없어지는 거고 위자료 소송도 원래는 안 되는데 다만 일단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가 되면 소송을 수기할 수 있어요. 예. 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언니가 아니고 부모님입니다. 상속인. 예. 또 다른 상속인이 수기는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죠. 위자료가 뭐 한 2천만 원이다.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이 책정이 돼서 받으면 그게 또 상속이 됩니다. 예, 예. 그럼 부모님 목 빼고 이 남편에게 또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금액도 매우 미비할 수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이 위자료 청구 예. 소송도 이론상 가능하지만 박지훈 변호사 말씀처럼 그러네요. 크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제부가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리고 죽은 여동생이 생각만 해도 아마 눈물이 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괘씸해서 재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을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지금 법적으로 봤을 때는 남편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현존하는 상태에서는 남편이기 때문에 재산 상속의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